안녕하세요. 나홀로 개발자를 위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의 모든 것. 이번에는 5장 레이아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장 레이아웃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 레이아웃인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상대 레이아웃인 릴레티브 레이아웃, 그 후에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과 함께 이제 XML을 이제 XML 뷰 또는 그거를 객체화해서 사용하는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형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사람들이 간편해하면서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선형 레이아웃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왼쪽에 이제 화면이 있고 이렇게 어떤 버튼이라고 하죠. 버튼이라는 게 버튼이라는 게 수평적으로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놓여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이런 화면은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많이 구현을 하죠. 레이아웃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수직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버티컬이라고 하고요. 수평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호라이즌탈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옵션으로 그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줄 건지 아니면 호라이즌탈로 줄 건지 여부에 따라서 버튼이 이 왼쪽 그림처럼 수평적으로 배열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직적으로 배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이 레이아웃 웨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드로이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총 화면 사이즈 대비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왼쪽 그림처럼 A, B, C 버튼 3개가 있는데 웨이트를 1, 2, 3으로 줬다고 했을 때 전체 페어런트 사이즈 대비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합쳐지면 100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이제 웨이트라고 하고요. 만약에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레이아웃 웨이트를 주시게 된다고 하면요. 이거는 혼자서 100%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레이아웃 웨이트를 숫자를 1을 주던 뭐 10을 주던 100을 주던 이거는 별 의미 없이 이제 100%를 차지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위에 버튼 3개 있는 거 3개가 있는 데서도 이 레이아웃 웨이트라는 값을 굳이 꼭 1, 2, 3으로 안 주셔도 됩니다. 100, 200, 300으로 주셔도 되고요. 이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웨이트에 이제 퍼센트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원하시는 숫자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라비티와 레이아웃 그라비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비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뷰 안에 내용물의 위치를 지정하는 값입니다. 뷰 안에 내용물의 위치를 지정한다고 했죠. 만약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밖에 있고요. 어떤 버튼이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이 그라비티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이 버튼이 위치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그라비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 뷰 대비해서 이 버튼의 위치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그라비티도 뭐 탑, 센터 호라이즌탈 뭐 등등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라비티의 속성을 준다라고 하시면요, 이 가장 상단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속성을 주시게 될 거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속성을 주셔야지 이 버튼을 움직일 수가 있을 테죠. 그리고 만약에 레이아웃 그라비티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건 부모 뷰 대비 위치 지정이기 때문에 컨텐츠 개개인 각각의 이제 값을
입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버튼 각각에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써서 부모 뷰 대비를 한다고 해도 부모 뷰에서 뭐 호라이즌탈 리니어 레이아웃을 쓴다고 했을 때 부모 뷰가 호라이즌탈 아니면 버티컬로 한 그 기준에 따라서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이 수평만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수직만 적용이 되기도 하고 수평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모 뷰의 영향을 좀 받는 게 있습니다.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네, 한번 실습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코드로 가고요. 뉴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생성하셨어요. 리니어 샘플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드셨다고 하시면요, 이렇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는 이제 가장 레이아웃으로 추천해주고 있는 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입니다.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에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요, 체인지 레이아웃을 선택하십니다. 네, 그러셔서요,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을 선택하시고 나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모든 걸 타이핑 안 해도 되고 너무 행복하죠. 네. 저희가 152페이지의 그림 5.1과 같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맨 위에 보시면은 색깔을 넣은 텍스트 뷰 4개가 있고요. 그 하단에는 버튼 같네요. 네, 버튼이 수평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네,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게 버튼이 있습니다. 네, 텍스트 뷰가 있는데요. 텍스트 뷰의 현재 사이즈는 저희가 이미 4장에서 랩 컨텐츠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는 학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매치 페어런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페어런트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어떤 주의 마크가 뜨는 것은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이 string.xml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string.xml에 텍스트 뷰 1 텍스트 뷰 1 네,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 있는 텍스트 값을 텍스트 뷰 1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뷰 1 값이 사라지게 되죠. 네. 예제를 위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지만요, 여러분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저런 건 다 string.xml로 빼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색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하단 쪽에 뷰 속성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구글 기억
외우셔도 좋지만 이제 검색을 통해서 RGB 색상표라는 것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헥사 코드를 받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헥사 코드를 이 백그라운드 속성에 샵 한 다음에 헥사 코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입력되게 됩니다. 한번 모든 텍스트 뷰에 대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평 호라이즌탈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니어 여기 레이아웃 이 팔레트 부분에 레이아웃을 열어보시면요, 여기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리니어 레이아웃 호라이즌탈을 이 하단에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어차피 밑에 더 놓을 것이 없으니까요. 헤이트도 뮤지페런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폼 위젯으로 가서 차례대로 버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좀 깨졌네요. 네. 주고 버튼 두 번째 버튼을 한번 헤이트를 매치 페어런트 이렇게 변경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텍스트를 뭐 2열 3열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웨이트를 11111 이렇게 주시고 나면요, 전체 부모 사이즈에 이제 균등하게 25%, 25%, 25%, 25%씩 균등하게 이렇게 값을 주어서 입력할 이 넓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에 이 그래비티 속성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그래피컬 레이아웃에서 학습하기 위해서 XML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gravity.xml이라고 만드시고요. 현재는 막 만든 XML이기 때문에 아무런 값이 없을 것 같은데요. 레이아웃에 이렇게 버티컬을 드래그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에 버튼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상단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요, 그래비티를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해당 속성들의 자세한 설명은 저희 책 155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탑입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주게 되면 버튼이 이렇게 내려가죠. 레프트는 어떨까요? 네, 레프트는 이렇게 상단에 왼쪽으로 오고요. 라이트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라이트는 오른쪽. 그 다음에 센터 버티컬은 왼쪽 중앙에, 센터 호라이즌탈은
위쪽 상단 중앙에, 그리고 그냥 센터로 이렇게 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측 하단에 내려놓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텀에 라이트를 주시면 이렇게 우측 하단으로 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건 이제 그라비티 속도가 한 가지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이프를 주셔가지고요. 파이프를 주셔서 바텀 파이프 라이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속성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상대 레이아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바로 앞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선형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상대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어떤 위젯, 뷰를 위치할 때 상대적으로 배치한다는 의미를 가진 레이아웃이고요. 왼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레이아웃이 있고요. 레이아웃이 있고 그 안에 버튼이 3개가 위치한 이런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한번 리니어 레이아웃과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수직적으로 배치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이 버튼 하나를 놓으시고 그 후에 다시 수평적으로 배치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놓으셔서 그 밑에 버튼을 집어넣게 되겠죠. 하지만 상대 레이아웃인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는 레이아웃 하나를 놓으시고요, 그냥 버튼 3개를 딱딱딱 놓고 상대적으로 위치를, 버튼 1은 여기, 버튼 2는 1의 왼쪽 하단, 2는 오른쪽의 하단으로 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는 거의 차이는 명확하죠. 이렇게 간단한 UI의 경우에도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뎁스, 2뎁스, 3뎁스까지, 뎁스가 3뎁스까지 가는데 비해서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하나, 둘 해서 2뎁스까지만 내려갑니다. 결국에 이제 구글 쪽에서도 성능적인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포지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상대 레이아웃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위치할 거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서 그라비티 아니면 레이아웃 그라비티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놓는 것을 저희는 학습했었습니다. 근데 상대 레이아웃에서는 그 그라비티라는 속성 외에 이런 식으로 얼라인, 페어런트 탑, 센터 호라이즌탈 등등 해서 많은 속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하는 속성은 이 158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안드로이드 해서요. 네,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티브 샘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네, 바로 만들자마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네, 한번 3번 위치로 놔보도록 하고요. 3번 위치로 했을 때는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트 라이트를 true로 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 해당하는 속성을 얼라인 라이트를 여기 얼라인 페어런트 라이트죠. 네, 요 텍스트 뷰를 클릭하시고요, 얼라인 페어런트 라이트를 true로 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시고요, 만약에 페어런트
바텀을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9번 위치에 놓게 된다면 바텀과 페어런트 라이트를 주게 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제, 이제 157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뷰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를 놓으십니다. 네. 그 후에 버튼을 하단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이 그래피컬 레이아웃에서는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속성이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 이렇게 팝업 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to right of 버튼 1이라고 해서 버튼 첫 번째 거에 오른쪽에 위치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네. 네, 이게 답니다. 네. 한번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컴파일 중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대 레이아웃이 이렇게 위치해서 화면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 책처럼 이 디테일한 위치는 속성 값을 좀 더 조정해 줘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이블 레이아웃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 테이블 형식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건데요. 각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제 경계선인 보더와 이제 로우, 컬럼, 셀 라인 같은 건 보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엑셀처럼. 네, 하지만 이 왼쪽과 같은 화면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테이블 레이아웃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다시 테이블 로우가 들어가 있고 결국에 그 로우 안에 이제 안드로이드 위젯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했던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서 바로 리니어나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안에서 바로 안드로이드 위젯이 배치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로우 별로 이렇게 로우 1, 로우 2, 로우 3이 있고요. 그 안에 각각 텍스트 뷰들이 이렇게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만들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테이블 샘플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레이아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변경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안에 테이블 로우 안에 이제 안드로이드 위젯이 위치한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그냥 바로 안드로이드 위젯이 바로 테이블 레이아웃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테이블 그 구조를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애드로우라는 것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요. 애드로우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테이블 로우가 나타나는데요. 이 텍스트 뷰를 로우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뷰를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로우를 더 추가하셔서요. 동일하게 이렇게 텍스트 뷰 다음에 버튼을 위치하게 됩니다. 이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사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제가 드래그 하는 거에 따라 현재 어느 레이아웃에 있는지, 어느 로우에 있는지 이 우측에 이렇게 표시가 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테이블 로우 두 번째 것에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샘플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흔히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리니어 레이아웃을 수직적으로 배치하다 수평적으로 배치한 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예제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되게 복잡한 테이블 형식의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보통 테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하고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간단한 것의 경우에는요, 네, 생각하시는 것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을 그렇게 배치하는 것과 테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요. 네. 그냥 본인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 레이아웃은 주로 이제 부모 컨테이너 특정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제 레이아웃을 무조건 겹치게 되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기존의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처럼 이런 이렇게 복잡한 개념도 없고 가장 간단합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그라비티라는 속성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렇게 겹치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샘플도 예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레이아웃을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위에 있는 텍스트 뷰를 모두 매치 페어런트로 변경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줬죠. 네. 네, 제가 텍스트 뷰에 줘야 되는데 레이아웃에 백그라운드를 줬군요. 네, 텍스트 뷰에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레이아웃의 사이즈는 200dp 정도로 주겠습니다. 네, 200dp. 네, 이렇게 줬고요. 세 번째 값은 사이즈는 100dp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dp로 주도록 하고요. 백그라운드를 방금 입력한 이런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면을 돌려볼까요? 그래피컬 레이아웃에 있는 화면이 실질적으로 거의 90% 이상으로 에뮬레이터나 폰에서 똑같이 나타나긴 하지만요, 가끔
이 사이즈나 이런 것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맞춰서 한번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 샘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겹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위치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앱솔루트 레이아웃이라는 항목도 있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책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사용하긴 하지만요. 저희는 뭐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실제적으로 구글에서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현장이나 어디에서도 이제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다루질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은 XML 레이아웃 또는 자바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뷰나 레이아웃을 객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뭐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이 기능은 동적인 UI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동적인 UI 구성이나 셋 컨텐트 뷰를 사용하지 셋 컨텐트 뷰에서 이제 자바로 UI를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개별의 XML을 합쳐서 하나의 UI를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작업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를테면 좀 되게 복잡하고 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요. 어떤 화면의 상단 메뉴, 하단 메뉴는 거의 고정적이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불러서 합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개발자는 그 화면 중에서 가운데 들어가는 화면만 개발하고 상단 하단에 있는 거는 공통으로 만들어진 UI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이팅을 하는 방법은 이제 방법 1과 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에서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것을 해서요. 그 시스템의 게시템 서비스에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서비스를 얻어 오신 후에 그 인플레이터라는 객체를 통해서 XML을 인플레이트 시키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져와서 셋 컨텐트 뷰를 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냥 뷰에 인플레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인플레이팅을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중에 뭐 편한 것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 앞에 가로 열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이제 자바의 캐스팅이라는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네. 자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어떤 형이 좀 틀립니다. 이 인플레이터의 인플레이트 아니면 뷰의 인플레이트라는 것을 가져올 때는 오브젝트 형으로 이제 객체를 가져오는데요. 그 객체를 레이아웃에 맞게 리니어 레이아웃 아니면 릴레티브 레이아웃 등등 알맞은 이제 형태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변환하는 것을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고요. 이 가로 열고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캐스팅을 한 거죠. 형 변화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 액티비티 메인 안에 실제적으로 이 가장 상단의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라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캐스팅을 하셨다면 이제 캐스트 not exception 캐스트가 맞지 않아서 이제 익셉션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하도록 하죠. 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고,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흰색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본격적인 코딩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우선은 레이아웃 하시고요. 이클립스를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어느 정도 키워드를 치신 후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네, 자동 완성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네,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걸 처음부터 다 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터 네, 하시고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그 다음에 get system 컨텍스트에 네, 레이아웃 서비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하시고요. RL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레이아웃 하시고, 인플레이터의 인플레이트 네, R. 레이아웃. 아까 액티비티 메인을 하시고요. 루트는 널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XML에 있는 이제 레이아웃 구조를 이렇게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객체 RL로 이제 구성해 온 거죠. 네.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L이라고 하고요. 네, 리니어 레이아웃에 this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LL.set oriented를 하겠습니다. set oriented 해서요. 저희 기억나시죠? 오리엔티드 버티컬과 이제 호라이즌탈 어떤 걸 줄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네, 버티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적으로 배치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저희 안드로이드에서 컬러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제공해서요, 여기서 다크 그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버튼도 만들어 볼까요? 네, 버튼의 btn은 버튼 this로 만드시고요. btn.set height는 20, btn.set width는 2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n.set text는 이제 btn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L에 add view로 이제 저희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제 화면을 그릴 건데요. 그래서 그 리니어 레이아웃에 차례대로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LL에 add view 해서 버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et content view를 할 때 기존의 레이아웃의 액티비티 메인이 아니라 이 LL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어떻게 나올까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 메인은 이런 화면만 돼 있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기에 아마도 배경색이 다르면서 버튼이 하나가 아마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네, 보이시나요? 저희가 버티컬로 했기 때문에 버티컬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버티컬은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놓는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 하나의 큰 뷰 역시도 하나의 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뷰를 버튼처럼 하나의 리니어 레이아웃에 수직적으로 배치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버튼을 다시 또 수직적으로 배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XML 별로도 하나의 그 큰 버튼처럼 이렇게 위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실 게 이제 저희 책 169페이지의 레이아웃 파라메타 부분입니다. 이 레이아웃 파라메타는 이제 레이아웃 파라메타라는 명칭으로 해서요. 이 레이아웃에 배치되기 위한 속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뷰가 부모에게 이제 그 뷰를 어떻게 배치할 거에 대한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를 보게 되시면요. 이 레이아웃 파람이라는 항목을 이제 각 레이아웃 각 레이아웃 클래스별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도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여기서 애드 뷰를 하기 전에요. 네, 애드 뷰를 하기 전 버튼을 애드 뷰 하기 전에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이제 레이아웃 파람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파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레이아웃 파람이라는 걸 하셔서요. 여기서 이 오른쪽에 안드로이드 위젯 리니어 레이아웃인 레이아웃 파람을 선택하게 되시면 됩니다. 만약에 레이아웃 파람을 잘못 다른 걸 골랐는데 뭐 에러가 난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위에 임포트된 항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시면 여기에 진짜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임포트가 되어 있는지, 저기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 레이아웃 파람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파람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되어 있다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파람이 사용하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레이아웃 파람을 파람스라고 하고요. 뉴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파람은 300에 300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즈를 300 x 300으로 만든 거죠. 파람스 해서요. 셋 마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10 넣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LL에 애드뷰 버튼을 하면서 저 파람 값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람스 값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중에 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이 300 x 300짜리 버튼으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이런 레이아웃 파람에서는 이런 항목뿐만이 아니라요. 그라비티, 웨이트, 뭐
쉽게 이제 생각하자면은 이제 이게 버튼에 위스랑 헤이트를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별 차이가 없지 않냐, 막 괜히 왜 이렇게 더 어렵게 이렇게 사이즈를 주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꼭 사이즈만 주는 게 아니라요, 그라비티 아니면 웨이트 등등 해서 그 레이아웃에 맞는 여러 가지 속성을 또 추가적으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레프트 마진, 그라비티, 헤이트 등등 해서 버튼 자체로만 할 수 없는 어떤 부모 뷰에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리니어 레이아웃만의 이런 파라미터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레이아웃 파람을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5장 레이아웃 부분을 마치고요. 다음에 6장에서 더 괜찮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